다음 뉴스는요? 네, G20 정상회의 참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외교 난맥을 보여준 빈약한 성과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렇게 호평을 한 것은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대여 전략이 다르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예, 그렇죠.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 자제하겠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의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논평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정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이거 홍준표 대표 의중이 담긴 것 같고. 네, 물론 한미일 공동성명은 1994년 삼국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의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사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여하간. 똑같은 일을 비슷한 논리로 얼마든지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여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바른정당도 외유 기간 중에는 비판을 자제한다 얘기를 했었었죠. 예. 네, 공동의 안보 이익 그리고 외교 이익들에 대해서 협치해 나가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당은 최근에 이제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 네, 포토제닉용에 불과했다라는 식의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좀 웃겼어요. 포토제닉 회담이었다는 거. 포토제닉은 칭찬이거든요. 사진 잘 받는다는. 예. 비난을 칭찬의 언어로 하는. 이건 좀 웃겼습니다. 이 워딩은. 포토제닉용. 예. 포토제닉용 회담이었다 이거잖아요. 예. 사진 잘 받는다는 얘기니까 포토제닉은 상도 있어요. 포토제닉 상. 기억해 보시면. 어쨌든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위필적 고의나 관련 전문 분석은 저희가 3부에서 박범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예. 국민의당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도부 대책회의 소집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 결과라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당의 자체 진상규과와 다른 내용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로 당의 관련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공세에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 이거 이제 검찰이 실제로 영장에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 했다고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닌데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 걸 계속 국민의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고. 근데 국민의당이 당 조사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단독 범행이라고. 예. 공당이 조사단을 꾸려서 분명히 당으로서는 다 조사할 수 없었던 석연찮은 지점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낸 것도 가이드라인이라면 가이드라인이죠. 만약에 당대표가 한마디 한 게 가이드라인이면. 그게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공방인 거죠,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고 이 영장이 실제 발부가 될지 아닐지에 따라서 또 전국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 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그때는 국민의당이 할 말이 정말 없어지겠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여러 면에서. 다음 뉴스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추경안 처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야3당은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해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강경화 장관, 김상주 위원장 때도 강행하면 파국을 맞이할 거라고 그랬죠. 파국은 오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추경도 걸려 있으니까요. 추경이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한 달째 지금 인준안이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달 이내에 국무위원 구성이 안 된 건 처음이라고, 우리 헌정사에서. 만약에 그 점만 강조해서 언론이 막 공격을 했다면 야당이 굉장히 괴롭겠죠.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도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 했던 일이에요. 그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했던 게 아닌데 아주 어렵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차이점이라면 야당이 그 정도의 비판을 받지 않는 거죠. 언론으로부터. 다음 뉴스는요? 네, G20 정상회의 참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외교 난맥을 보여준 빈약한 성과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렇게 호평을 한 것은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대여 전략이 다르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예, 그렇죠.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 자제하겠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의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논평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정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이거 홍준표 대표 의중이 담긴 것 같고. 네, 물론 한미일 공동성명은 1994년 삼국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의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사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여하간. 똑같은 일을 비슷한 논리로 얼마든지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여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바른정당도 외유 기간 중에는 비판을 자제한다 얘기를 했었었죠. 예. 예, 공동의 안보 이익 그리고 외교 이익들에 대해서 협치해 나가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당은 최근에 이제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 네, 포토제닉용에 불과했다라는 식의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좀 웃겼어요. 포토제닉 회담이었다는 거. 포토제닉은 칭찬이거든요. 사진 잘 받는다는. 예. 비난을 칭찬의 언어로 하는. 이건 좀 웃겼습니다. 이 워딩은. 포토제닉용. 예. 포토제닉용 회담이었다 이거잖아요. 예. 사진 잘 받는다는 얘기니까 포토제닉은 상도 있어요. 포토제닉 상. 기억해 보시면. 어쨌든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위필적 고의나 관련 전문 분석은 저희가 3부에서 박범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예. 국민의당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도부 대책회의 소집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 결과라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당의 자체 진상 결과와 다른 내용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로 당의 관련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공세에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 이거 이제 검찰이 실제로 영장에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 했다고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닌데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 걸 계속 국민의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고.
근데 국민의당이 당 조사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범행이라고. 예. 공당이 조사단을 꾸려서 분명히 당으로서는 다 조사할 수 없었던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낸 것도 가이드라인이라면 가이드라인이죠. 만약에 당대표가 한마디 한 게 가이드라인이면. 그게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치적 공방인 거죠,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고, 이 영장이 실제 발부가 될지 아닐지에 따라서 또, 전국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 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그때는 국민의당이 할 말이 정말 없어지겠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여러 면에서. 다음 뉴스는? 네. 다음 주는요? 네. 추경안 처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야3당은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해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강경화 장관 김상준 위원장 때도 강행하면 파국을 맞이할 거라고 그랬죠. 파국은 오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추경도 걸려 있으니까요. 예. 추경이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게다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한 달째 지금 인준안이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달 이내에 국무위원 구성이 안 된 건 처음이라고 우리 헌정사에서. 만약에 그 점만 강조해서 언론이 막 공격을 했다면 야당이 굉장히 괴롭겠죠.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도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 했던 일이에요. 예. 그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했던 게 아닌데 아주 어렵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차이점이라면 야당이 그 정도의 비판을 받지 않는 거죠.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 결과라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당의 자체 진상규과와 다른 내용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로 당의 관련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공세에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 이거 이제 검찰이 실제로 영장에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 했다고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닌데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적반하장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 걸 계속 국민의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고 예. 포토제닉용 회담이었다 이거잖아요. 예. 사진 잘 받는다는 얘기니까 포토제닉은 상도 있어요. 포토제닉 상. 기억해 보시면. 어쨌든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미필적 고의나 관련 전문 분석은 저희가 3부에서 박범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예. 국민의당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도부 대책회의 소집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근데 국민의당이 당 조사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단독 범행이라고. 예. 공당이 조사단을 꾸려서 분명히 당으로서는 다 조사할 수 없었던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낸 것도 가이드라인이라면 가이드라인이죠. 만약에 당대표가 한마디 한 게 가이드라인이면. 그게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치적 공방인 거죠,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고, 이 영장이 실제 발부가 될지 아닐지에 따라서 또, 전국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 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그때는 국민의당이 할 말이 정말 없어지겠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여러 면에서. 다음 뉴스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G20 정상회의 참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외교 난맥을 보여준 빈약한 성과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렇게 호평을 한 것은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대여 전략이 다르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예, 그렇죠.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 자제하겠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의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논평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정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이거 홍준표 대표 의중이 담긴 것 같고. 네, 물론 한미일 공동성명은 1994년 삼국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의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사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여하간. 똑같은 일을 비슷한 논리로 얼마든지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여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바른정당도 외유 기간 중에는 비판을 자제한다 얘기를 했었었죠. 예. 네. 예, 공동의 안보 이익 그리고 외교 이익들에 대해서 협치해 나가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당은 최근에 이제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 네, 포토제닉용에 불과했다라는 식의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좀 웃겼어요. 포토제닉 회담이었다는 거. 포토제닉은 칭찬이거든요. 사진 잘 받는다는. 예. 비난을 칭찬의 언어로 하는. 이건 좀 웃겼습니다. 이 워딩은. 포토제닉용.